개개의 혐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입시 비리 관련된 혐의가 유죄로 다 인정이 된 건데 화려했던 이 스펙들이 모두 다 거짓이다라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거짓 스펙을 갖고 훌륭한 대학교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이 입학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입시와 관련된 7개 스펙 허위다. 1.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증명서 조국이 위조하고 정경심이 행사했다. 재판부가 이렇게 봤습니다.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을 지낸 인물이죠. 조국 전 장관이 자녀의 입시를 위해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증명서를 위조했다. 재판부는 이렇게 보고 유죄로 한 겁니다. 단국대 의대 연구팀 논문 1저자. 딸이 논문에 기여한 바가 없다. 허위 증명서다. 가짜다. 공주대 논문 초록 3저자 등재. 논문에 기여한 바 없다. 이거 가짜다. 동양대 표창장 이거 위조된 거다. 가짜다. 동양대 보조연구원 활동 확인서 보조금 수령은 사기다. 허위다. 가짜다. 키스트 인턴 확인서 가짜다.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확인서 가짜, 허위, 조국, 남편과 공모한 거다. 이 같은 스펙 등이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입시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동양대 PC에서 발견된 전자 기록 등을 보면 위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서울대, 부산대 의전원 다른 응시자들을 불합격하는 불공정 결과가 발생했다. 동양대 표창장 부산대에 제출하지 않았으면 탈락했을 것이다. 라고까지 재판부는 봤습니다. 그럼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 부부는 뭐라고 얘기를 해왔을까요? 다시 들어보니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저희 아이가요,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거 실제 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표창장을 받은 거 사실입니다. 제가 그것이 확인되게 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책임 져야 되겠죠? 제 처가 그걸 했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생각합니다. 박정환 대변인,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이 1심 반응에 대한 것도 잠시 후에 보겠지만 표창장 위조가 인정되면 법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물론 항소할 수 있는 건 누구에게 해당된 권리긴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국민들 앞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민정수석으로서 표창장은 위조된 게 아니다. 인턴 증명서도 모두 다 사실이다. 라고 법원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 부부가 거짓말을 해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과 실체가 뭔지 좀 혼란스러운 어제 판결을 통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조국 전 장관 좀 전에 저희가 화면에 봤습니다만은 저 청문회 장면 말고 이전에 소위 말하는 셀프 청문회, 저 청문회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을 임명을 강행하면서 또 대통령도 의혹만 갖고는 이럴 수 없다라는 말씀까지 하면서 온 나라가 아주 시끄러웠어요. 1년 동안. 근데 사실은 비록 1심이지만 법원이 대부분의 사실이 인정이 된다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무언가 입장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제가 안타까운 거는 청와대도 그렇고 여권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열혈 지지층도 그렇고 여전히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검찰 개혁의 문제고 이거는 사법부를 개혁을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데는 입이 뭐라고 얘기할 말이 없을 정도로 답답해지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 말보다 오늘 아침에 소위 경향신문의 사설을 좀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경향신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비록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조 장관 일가의 입시에 대한 비리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열심히 산 젊은 층들에게 대한 허탈함을 인정해야 된다. 상급심에서 무죄를 다투더라도 조 전 장관이 시민들에게 최소한 사과 표명은 해야 되는 게 도리다. 라고 다소 진보적인 신문이 경향신문도 사설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국가 시스템을 어지럽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물러나서 또 다른 장관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온통 어지러운 상황을 만드는 건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한번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조 장관은 어제 또 트위터를 통해서 여전히 내가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열흘 지지층에 뭔가에 사인을 보냅니다. 이제 좀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2심, 3심 남았지만 그래도 사법부의 판단이 1심이라도 나오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돼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도 하고 정리될 부분은 정리돼야지 여전히 이념적으로만 부딪혀갖고 싸우는 이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언제까지 보여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권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이제는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줬으면 그리고 국가 시스템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가서 국가의 에너지가 낭비되는 일이 더 이상은 없도록 청와대도 인명권자도 이런 걸 좀 명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1심 법원 판단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 부부의 표창장은 위조되지 않았다라는 그간의 주장은 모두 다 거짓이 되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얼마 전에 표창장 위조가 권력형 범죄도 아니고 별거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 검찰총장의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것이 국민들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 있었던 민정수석 입장에서 무슨 그 자녀의 입시에 관련된 표창장이 그게 무슨 권력형 비리도 아닌 것이고 권력을 이용한 무슨 자녀의 학교 입학을 도움을 준 것도 아닌 것이고 그런 것을 권력형 비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자, 오늘 박수현 전 대변인 모셨는데 조국 전 장관 부부가 국민들 앞에서 표창장은 위조된 게 아니다. 인턴 경력서도 다 사실이다라고 발언을 해왔는데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이게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지금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1심이지만 판결이 나오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들을 의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조국 장관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쉽게 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더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표창장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자 법원은 그 검찰의 시각을 이렇게 손을 들어주었다 뭐 이렇게 보지만 사실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측의 입장에 보면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증거와 증언 증인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왜 채택이 되지 않았는가, 왜 고려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국 장관 측에서는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인정을 쉽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쨌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동양대 표창장의 경우에 정경심 교수 측은 내가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것을 권한을 나에게 달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위조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뭐 그런 주장이 맞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도 뭐 다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같은 경우도 뭐 다 아시잖아요. 그 딸이 그 세미나에 갔느냐 안 갔느냐 사진 가지고 많이 싸웠잖아요. 그래서 법원은 결과적으로 그 세미나에 온 것을 보았다는 증인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온 것은 맞지만 뒤풀이 자리에 온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 측에서 보면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1심 판결이지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본인들에게는 지금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하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어보면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법원밖에 없다. 정말 절박하다. 법원에 가서 그 무죄를 정말 밝히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어떤 무죄를 주장하는 이런 피고인의 태도를 법원이 재판부가 이것이 반성을 전혀 하지 않는 이런 태도로 보면서 거기에 어떤 소위 괘씸죄까지 적용을 해서 아까 우리 정혁진 변호사 말씀하셨습니다만 통상적인 어떤 입시비리에 대한 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 그것도 한번 구속이 됐던 피고인을 다시 법정 구속까지 하는 이런 것이 정말 수긍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데 대한 이제 정경심 교수 측의 입장인 것이죠. 참 곤혹스럽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뭐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그리고 국민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 어쨌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무죄라면 그것을 상급심에서 정말 철저히 다툴 수 있도록 차분하게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어떤 도리가 아닌가. 지금 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도 맞다고 봐요.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어떻게 상급심에 가서 홀로 다투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정화 대변인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좀 다소 억울하고 과한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존중한다. 그러나 내가 무죄를 주장하고 그걸 충분히 말하고 있는 만큼 그것을 하나도 받아주지 않은 법원은 섭섭하지만 상급심에 가서 최선을 다해 다투겠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본인에게도 전략적으로 유리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